15년차 매크로 매니저의 인사이트 매크로펀드. 안녕하세요. 매크로펀드의 인사이트가 담긴 투자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주요소 기름값이 2배로 뛰고 우리 경제를 항상 구원해주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런 뉴스가 뜬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쵸. 약간 막연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이 리포트, 타이틀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 리포트. 하반기 시작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습. 이게 결코 영화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수학적이고 냉곡한 현실이죠.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워진 1페이지 표지를 함께 보시죠. 거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해상석유 시추선이 있고요. 그 험난한 파도 속을 아슬아슬하게 항해하는 대형 화물선들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네, 이 묵직하고 어두운 톤의 실사 이미지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그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친 파도를 아주 강력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멋으로 넣은 이미지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과 파헤쳐볼 핵심 미션이자 곧 시장을 덮칠 3가지 충격적인 매크로 전망치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아, 저 수치들 말이죠. 예, 첫째, 국제 유가의 배럴당 167달러 돌파 리스크. 둘째, 매국 성장률의 1.7% 하회 및 본격적인 역성장 진입. 그리고 셋째, 매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0% 구조적 상향입니다. 잠깐만요. 유가 167달러에 미국 역성장, 게다가 10년물 금리가 5% 구조적 상향이라뇨? 이건 솔직히 경제 위기를 넘어서 거의 재앙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매크로펀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수치들은 극단적인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시경제 메커니즘의 필연적인 종착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거라는 그 골디락스를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왜 갑자기 안 통한다는 건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전광판이 붉게 물든 뉴욕 증권거래소의 삭막한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표 데이터를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과거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완벽한 증거죠. 표를 보시면요. 과거 우리가 누려온 골디락스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2% 이하에서 얌전하게 통제됐습니다. 물가가 튀면 중앙은행이 금리로 꽉 잡을 수 있었죠. 네, 그때는 공급망도 최적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측의 새로운 체제, 즉 뉴 레짐 데이터를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이제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들썩여도 당장 지표가 괜찮다고 연착륙이다 외치는 건? 아주 위험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경제 체질 자체가 변했다는 걸 철저히 오독한 거죠. 와,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게 굉장히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연준같이 막강한 기관이 왜 힘을 잃게 된 겁니까? 그 인과관계를 보려면 3페이지로 시선을 옮겨야겠네요. 네, 3페이지를 보시죠. 화면에 꽉 찬 거대한 회색빛 정부 기반 건물 이미지가 약간 압박감을 주는데요. 우측 차트를 보면 파란색 전 세계 정보 구체 총액선이 10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진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요. 네, 하단의 기준금리 선은 바닥을 기고 있네요.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인데 부채가 많아진 거랑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우측 끝을 보시면 붉은색 영역으로 칠해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통제력 상실 구간입니다. 아, 로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적힌 부분 말이죠. 네, 우리 매크로펀드가 가장 경계하는 이른바 재정 우위, 피스컬 도미넌스의 메커니즘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정부가 1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막대한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그 물량을 소화하려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정확합니다. 그때 연준이 단기 금리를 아무리 내려봐야 시장을 덮치는 국채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아주 폭력적인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네요.
연준이 금리 인하 버튼을 눌러도 시중 장기 금리는 오히려 튀어오르는 거군요. 구조가 그렇다면 이 억눌린 물가 상승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일 뇌관은 뭡니까? 4페이지 위성 지도를 좀 보죠. 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위성 지도입니다. 지도 중앙에 붉은색 파열 기호로 마크된 병목 구간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전 세계 물통량의 20%가 마비된다는 건데 이게 그냥 운송이 지연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매크로펀드의 모델링 분석을 보면 2020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핵심 해협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됩니다. 우측의 댈러스 연준 모델링 차트를 보시죠. 와우. 2020년 3분기 시나리오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가리키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167달러를 돌파했네요. 네. 게다가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극단적 시나리오인 붉은색 막대는 현물 200달러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충격은 생산 비용 자체를 돌이킬 수 없이 끌어올리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좀 해볼게요. 유가 167달러 시나리오는 무섭긴 한데 사실 지금 당장 백화점 가보면 사람들 돈 잘 쓰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5페이지의 텅 빈 공장 조립 라인 이미지랑 현실의 체감 온도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표면적인 지표가 버틴다고 안심하는 것, 그게 바로 대중과 시장의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실물 경제 파괴는 충격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5페이지의 흐름도를 통해 그 시차, 즉 타임래그 메커니즘을 보시죠. 아, T0부터 시작하는 흐름조군요. 네, T0 시점에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충격이 발생합니다. 근데 T+1 분기에는 당장 소비가 꺾이진 않아요. 소비자들이 모아둔 잉여 저축을 까먹으면서 비싼 물가를 그냥 감당하는 거죠. 아, 저축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축이 고갈되는 T+2나 T+3분기에는요? 그때가 되면 소비는 절벽처럼 급감합니다.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 마진이 압착되고 본격적인 대량 해고와 실물 파괴가 시작되는 거죠.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이 싹 빠지는 썰물 현상이군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요. 네, 썰물에 비유할 수도 있고 비상발전기로 버티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전력망이 끊어진 직후인 T+1에는 조명도 켜지고 기계도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두세 달 뒤인 T+3에는 그 디젤 연료가 바닥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럼 하단의 매크로펀드가 경고하는 데이터들이 바로 그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6% 하락하고 고용 침체 시그널인 샵룰이 0.20%포인트 상승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시장 내부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네요. 자, 그럼 시차 효과가 끝난 뒤에 경제 성적표는 어떨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6페이지 항만 이미지를 보시죠. 컨테이너가 끝도 없이 쌓여 있는데 크레인이 완전히 멈춰버렸네요. 이 꽉 막힌 거대 항만 이미지가 현재 정체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측의 지역별 GDP 전망표는 숫자가 충격적인데요. 이 딜로이트 모델과 매크로펀드 분석을 종합한 타임라인표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에너지 충격에 직격탄을 맞는 유로존은 성장이 0.8%에 불과하고요. 중국은 4.4%네요. 네, 중국은 4.4%로 구조적 약세의 늪에 빠집니다. 근데 더 치명적인 건 글로벌 성장을 이끌던 미국마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2027년 1.7%로 주저앉고 2028년에는 마이너스 1.0%로 명백한 역성장, 리세션에 진입합니다. 세상에, 미국이 역성장이라뇨? 실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7페이지에 삭막한 월스트리트 거리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2026년 S&P 500 이익 성장률 컨센서스가 1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철저한 망상이죠. 우측의 치명적 괴리 차트를 보십시오. 점선으로 된 높은 선행 PE 기대치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헛된 희망에 붕 떠 있습니다. 반면에 짙은 파란색 실선인 실질 EPS 전망치를 보면요. 와, 아래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네요. 네, 멀티플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 이익은 박살나는 바로 이 교차점, 페이털 다이버전스에서 2026년 하반기 증시 붕괴가 시작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기대감과 현실이 충돌하는 파괴적인 변곡점이군요. 그럼 전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건지 8페이지 복잡한 정유 공장 파이프라인 이미지를 통해 국가별 명암을 좀 살펴보죠. 네, 8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의존도가 어떻게 명암을 가르는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차트를 보니까 에너지 전량 수입국인 아시아랑 유럽은 마이너스 10% 이상 두 자릿수로 폭락을 했네요. 반면에 자급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음을 수치로 입증해 줍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9페이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실 이미지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전지대라면 지금 돈 엄청 잘 버는 AI 기술주들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AI 대형 기술주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단 차트를 보시죠. 1970년대 니프티 50 붕괴 곡선 위에 현재 AI 테크의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겹쳐본 겁니다. 데자뷰처럼 똑같이 흘러간다는 건가요? 네, 막대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를 해온 대형 기술주들은 10년물 국채금리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순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방아쇠가 되어 무너질 겁니다. 금리가 튀는 게 기술주에는 독이라는 거군요. 방금 언급하신 그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라는 기현상, 10페이지 블룸버그 터미널 화면 이미지를 통해 그 실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단기 연방기금 금리는 하향 안정세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0%를 향해 폭등하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재정우위 관점에서 보면 명쾌해집니다.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인하하자니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막대한 정부 부채의 이자가 폭발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죠. 네. 1973년부터 82년까지의 역사적 자산군 성과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명목국채는 치명적인 훼손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마이너스네요. 하지만 소형주가 5.9%, 부동산이 5.5%로 방어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자재와 금입니다. 와, 수익률이 압도적인데요. 네, 금은 장기적으로 6.7%, 특히 2020년 이후 인플레 국면에서는 18.4%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데이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물 자산의 힘이군요. 자, 그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매크로펀드의 4대 투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전략 1번, 거대한 정유단지 항공사진입니다. 네, 공급 차질의 수혜를 입는 정유주를 스트롱 롱, 즉 강력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스파이크 시기와 상관관계가 0.85 이상인 원유 원물물 선물을 코어 롱으로 담으셔야 합니다. 13페이지의 전략 2번으로 가보죠. 구리전선 롤과 태영광 전력망 이미지가 있네요. AI 데이터 센터랑 전동화 수요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하단 차트의 2026년 구리 및 우라늄 극단적 공급 부족 구간을 보시죠.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상회할 겁니다. 특수광물 바벨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 3번, 텅 빈 마트 진열대와 발전소 굴뚝에 대비되는 이미지입니다. 에큐티 롱숏 표를 보시면요. 필수 소비재와 규제 유틸리티는 롱으로 매수합니다. 하지만 높은 캡백스와 현금 흐름이 없는 임의 소비재나 고평가 기술주는 강력 공매도, 즉 숏을 치는 무자비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페어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전략 4번입니다. 텅 빈 현대식 오피스와 꽉 찬 데이터 센터 이미지인데요. 앞서 금리가 튄다고 하셨는데 듀레이션 리스크는 어떻게 회피합니까? 하단의 수익률 방어 구조 차트를 보시죠. TIPS와 초단기 우량 채권을 매수하고 한계 기업의 하일드 채권은 숏을 칩니다. 부동산도 시니어 하우징과 데이터 센터로 철저히 압축하셔야 합니다. 장기채나 상업용 오피스는 피해야겠네요. 자, 16페이지 포트폴리오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표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네, 우리 매크로펀드의 결론은 전통적 60대 40 포트폴리오의 전면 폐기입니다. 60대 40은 이제 죽었군요. 마지막 17페이지로 마무리 전환하겠습니다. 빌딩숲 위로 지는 붉은 석양 이미지가 지금 상황과 묘하게 겹치네요. 네, 우측 매칭표를 통해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연착륙 환상은 붕괴될 것입니다. 3대 경보에 맞서는 매크로펀드의 3대 해법, 즉 철저한 리스크 통제와 실물 원자재 중심의 강력한 알파 창출만이 자본 보호의 유일한 해답임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크로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